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세원 변리사님을 모시고 2차 시험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 시험 공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시험에서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면 정말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모든 것을 써 내려가야 되는 시험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에서 1차를 붙었다고, 이제 1차만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처럼 이제 너무 신이 나서 그거에 취해서 이제 동차라고 하죠. 이제 1차 첫 번째 2차 첫 번째 시험을 날려버리는 분들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일단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걸 뽑으라면은 너무 고수들이 많다는 거죠. 뭐 장시생 여러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1차를 딱 처음 붙고 모든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뭐 특허 공부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뭐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문을 잘 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답안지는 조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쓰기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허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저희가 이제 수험에서 준비해야 할 조문이 한 200여 개의 조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문에 대한 모든 판례를 다 외우고 떤 의의와 취지, 요건을 다 외우고, 그렇게는 마지막엔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수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짱돌이 나오면은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답안지를 많이 써보면은 그걸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특허에서 얘기를 드리냐면은 특허는 매번 자기가 이게 뭐지? 라는 문제가 한 문제씩은 항상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뭐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는 이제 뭐 찍히는 문제, 소위 말하는 탑10 판례나 리딩 케이스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한 문제 아니면 뭐 2번에 한 문제 이런 게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거기서 이제 당락이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점수 차는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 보는 순간 이제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 바람에 나머지 쉬운 문제들을 못 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당황을 하지 않고 나머지 쉬운 문제들도 잘 써내려 가려면은 이제 답안지 쓰기를 많이 해보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내가 생각한 조문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법리를 이용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답안지 쓰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상표법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상표는 이제 판례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판례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상표법 시험의 트렌드를 보면은 판례형 문제가 한 세 문제, 그리고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 이제 뭐 실명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형 문제는 판례를 정말 많이 잘 외워서 길게 쓰고 자기가 판례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또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상표법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상표법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어떤 판례를 가지고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봤을 때 정말 그 스터디본 뭐 5명이 있으면은 한 4명의 답안지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잘 써야 이 시험을 붙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판례를 남들이 3줄만 쓰면은 뭐 나는 6줄을 쓰겠다, 이렇게 판례 전문을 이렇게 많이 통 암기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판례를 생 암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 판례가 왜 문제가 있는지, 왜 어떤 의의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것도 답안지에 2줄 정도로 현출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표법도 조문이 중요하고, 조문으로 시작해서 의, 취지, 요건을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사안포석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한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되게 처음 접할 때 정말 제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게 절차고 모든 용어가 새로 보는 거고, 도대체 이게 합당한 내용인가 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식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고득점이 나오려면 민소는 진짜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제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시험에만 뭐 이제 특화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변리사 시험이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그 뭐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고시에도 있고 변호사 시험에도 있고 뭐 법무사 시험 뭐 그런 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이 뭐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민소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되 남들보다 잘 쓰고, 일단 그 이제 PF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민소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일단 민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소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판례 정확히 쓰고 의 취지 요건 정확히 쓰고 정말 딱 책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는 식으로, 이시훈 교수님 책이나 뭐 이제 교수님들 책이 저명하신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진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올해부터, 그러니까 저가 합격할 때부터 선택 과목이 PF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제 기득이라고 하죠. 두 번째 2차 시험을 볼 때도 그 점수가, 그 3법 점수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디자인 보법을 5명밖에 뽑지 않는 바람에 뭐 브리타로 이렇게 불합격을 하고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PF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브리타를 맞을 확률이 예전보다는 적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되게 전략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더라도 뭐 100점을 맞기 위해서 회로를 선택한다. 아니면 올해가 유기의 해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선택한다. 라는 그런 이상한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는 자신 있는 과목을, 자신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50점만 넘으면은 이제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과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5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선택 과목 50점만 넘는다고 해서 공부를 50점에 맞춰서 하면은 50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디자인 보호법이 그 패스를 되게 조금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다른 합격하신 분들도 보면은 나머지 뭐 회로 이론이나 유기화학이나 그런 분들도 보면은 전부 다 선택 과목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열심히 해야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 50점만 넘겨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선택 과목 뭐 하루에 1시간만 하지 뭐 이런 그런 자만은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하면, 제가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PF에서는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만하게 보지는 마시고 일단 디자인 보호법은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암기를 정말 잘해서 이것도 책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디자인 보호법도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판례가 요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대한 분석과 암기를 꼼꼼히 해서 이제 법학적인 그런 뭐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선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양이 작다고 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약간 비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2차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뭐 평소에 생각이라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부 방법이 다양합니다. 정말 뭐 남들이 저렇게 하면은 쟤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붙는 경우도 있고, 쟤는 정말 저렇게 하면 무조건 붙겠다 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시험은 일단은 계속 쓰고 답안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토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단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그 힘듦이 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2차 시험에 한번 들어오면은 또 이 시험을 포기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신적으로 힘이 든데 이런 멘탈 관리를 오히려 잘하는 것이 2차 시험을 오히려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험적으로 어떤 임계점이 넘으면은 그 답안지를 쓰게 되는 거나 뭐 지식의 양은 수험적으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이한 걸 더 알아서 뭐 답안지 현출시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멘탈 관리가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어떤 멘탈 코치 같은 거를 하나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면서 그걸 견디긴 했는데, 이제 뭐 2차 시험은 이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뭐 수험생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끝까지 잘하시고, 2차 시험은 마지막 한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암기하는 거 놓지 마시고 멘탈 끝까지 잡고, 정말 끝까지 하는 사람이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끝까지, 그러니까 펜을 놓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